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O형, A형, B형, AB형, 그리고 그 뒤에 붙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정보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아침 공복에 이건 모르고 계속하시면 10년 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옵니다. 조심하세요. 혈액형을 그냥 헌혈할 때나 쓰는 정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역학 연구들은 혈액형과 질병 위험 사이에 매우 구체적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혈액형별로 어떤 장기가 더 취약한지, 어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오늘 저는 O형, A형, B형, AB형 각각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혈액형 뒤에 붙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왜 중요한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혈액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O형이신 분, A형이신 분, B형이신 분, AB형이신 분, 제가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O형입니다. O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혈액형입니다. 지구상 인구의 약 47%가 O형입니다. 즉 거의 2명 중 1명이 O형인 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험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던 시절, O형은 강인한 소화력과 높은 체력이라는 생존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산이 지금도 O형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심혈관 면에서 O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타고납니다. O형은 혈액내폰 빌레브란트 인자라는 응고 단백질 수치가 자연적으로 낮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소판이 덜 들러붙고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8만 명 이상을 2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O형은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A형, B형, AB형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O형분들이 이 심혈관 혜택을 너무 믿으시는 나머지 건강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아주 자주 봅니다.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가족력도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O형의 진짜 위험은 심장이 아니라 위장에서 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O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 점막에 달라붙기 훨씬 쉽습니다. O형 적혈구 표면의 수용체 구조가 이 세균이 선호하는 형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은 약 57%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O형이 이 감염률 높은 환경에 더 취약한 수용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헬리코박터는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을 위 점막 속에서 살면서 점막 보호층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만성 위염, 위궤양, 그리고 일부에서는 위암으로 진행됩니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난 뒤에 발견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O형이시고 50세가 넘으셨다면 헬리코박터 검사를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면 올해 안에 내과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흡 검사나 대변 검사로 가능합니다. 침습적이지 않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O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건강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O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통제 남용을 주의하세요.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계열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의사 처방 없이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서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약물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O형처럼 위 점막이 이미 생물학적으로 더 취약한 분들에게는 손상이 더 빠르게 누적됩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처럼 유산균이 살아있는 발효식품은 위장 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행하는 식단이라서가 아닙니다. O형의 위 점막 환경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식품들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O형은 자율신경계 활성도가 자연적으로 높습니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다른 혈액형보다 많이 분비됩니다. 이 에너지가 신체 활동으로 나가지 않으면 초조함, 수면장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30분 걷기와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이 어떤 보충제보다
O형에게 효과적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O형 여러분, 심혈관은 타고난 유산이고 위장은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심혈관이 좋다는 사실이 위장을 방치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A형입니다. A형이신 분들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A형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알아야 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네 혈액형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A형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혈액형입니다. 마을이 형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전염병에 노출되면서 A형의 면역 체계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합니다. 어릴 때는 이 면역력이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50세, 60세가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A형은 자연적으로 혈액 응고 활성도가 높습니다. 혈소판이 더 잘 들러붙고 응고 단백질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에서 A형은 O형 대비 심장질환 위험이 약 5% 더 높았습니다. 5% 작아 보이죠? 근데 이 수치가 왜 실제로는 훨씬 더 의미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매주, 매년 쌓이는 숫자입니다. A형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생물학적 특성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기저 농도가 네 혈액형 중 가장 높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을 처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호르몬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막, 즉 혈관 내부를 감싸는 내피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고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A형 특유의 점착성 높은 혈소판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위험 인자가 서로를 강화하는 겁니다. 각각이 독립적인 위험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A형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참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꾹 참고 사신 분들이죠. 그리고 60대 초반이 되어서야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오십니다. 저는 항상 여쭤봅니다. 10년 동안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셨어요? 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는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의 사치가 아닙니다. A형에게 스트레스 관리는 심장약과 같은 직접적인 약입니다.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코르티솔을 낮추는 것이 혈압약, 혈지약의 작용 경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A형이시고 55세가 넘으셨다면 혈압 측정을 6달에 한 번씩은 하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부족합니다. A형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6달 주기가 적절한 모니터링입니다. 다음번 혈액검사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추가로 확인해달라고 내과 선생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호모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혈관 내막을 안쪽에서 손상시킵니다. A형은 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달걀, 콩류, 살코기처럼 비타민 B12와 B6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비싸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을 매일 낮추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만 쉬는 것, 가끔 안마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어 어깨에 짐이 쌓이기 전에 10분을 투자하세요. 복식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넷을 세면서 내쉴 때 여섯을 세면서 이 리듬으로 10분. 임상 연구에서 코르티솔 수치에 대한 측정 가능한 영향이 확인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매일 하는 일관성입니다. 주말에 1시간 명상이 매일 아침 10분보다 훨씬 효과가 낮습니다. 홍영희 씨는 성남에 사시는 62살 분입니다. A형이고 체중 걱정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혈압이 수년째 경계선을 오르내렸고 검사할 때마다 아직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는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운동도 하고 덜 먹는 것 같은데 였습니다. 알고 보니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복부 지방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혈압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A형이신 분들 체중 관리가 안 되고 혈압이 계속 흔들린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먼저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A형 요약입니다. 강한 면역은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만성 코르티솔은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위험입니다. 이 호르몬을 다스리는 것이 이 시대 A형의 가장 중요한 건강 결정입니다. 자, 오늘 혈액형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혈액형별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O형 여러분, 위장 건강 관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은 우리 몸에서
두 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장 속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군집이 면역, 기분, 수면,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O형은 위장 점막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미생물 균형이 흐트러지기 더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산 환경이 헬리코박터가 활동하기 불편한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고 비용도 없습니다. 둘째, 마늘을 꾸준히 드세요.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마늘이 헬리코박터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리된 마늘보다는 생마늘이 더 효과적이지만 생마늘이 속 쓰리신 분은 조리된 것도 괜찮습니다. 몇 끼니마다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거니까 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훨씬 더 농도 높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헬리코박터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본 국립예방의학연구소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새싹 채소 코너에 보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밥 위에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O형 여러분, 위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 마늘, 브로콜리, 새싹, 발효식품 이 네 가지를 의식적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이제 A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여러분, 코르티솔 이야기를 했는데 코르티솔이 높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가 몸에 나타나는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복부 지방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다른 부위는 빠지는데 배만 잘 안 빠지신다. 이런 분들은 코르티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새벽 2, 3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코르티솔은 새벽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리듬이 깨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화입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과민대장처럼 배가 불편해집니다. 이것도 코르티솔의 영향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2가지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A형이신 경우 코르티솔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음식 측면에서 A형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코르티솔의 분비 과정에 관여하며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크 초콜릿, 아몬드, 호두, 시금치, 두부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형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게 뜬금없어 보이시죠? 그런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A형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코르티솔 상승폭이 다른 혈액형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A형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시간, 마을 모임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A형에게는 코르티솔을 낮추는 실제적인 의학적 행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산책하시는 것이 그냥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특히 A형이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저는 예방의학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혈액형은 무엇이고 내 나이대에는 어떤 증상을 먼저 살펴야 하고 어떤 검사를 오래 받아야 하는지 이 내용을 50대 이후분들을 위해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자, 이제 B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형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가장 덜 이해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잘못 전달되는 정보가 돌아다니는 혈액형이 B형입니다. B형은 유목민족들에서 발달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고산지대를 이동하면서 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새로운 환경의 병원균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B형의 면역 체계는 네 혈액형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모두를 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이건 대단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B형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연한 면역 체계가 제대로
교정되어 있어야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식생활 환경이 B형의 면역 체계 교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B형은 산업용 정제 식물성 기름, 초가공 식품, 과당이 많이 든 식품에 대한 전신 염증 반응이 다른 혈액형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편의점 음식, 기름에 튀긴 포장식품, 탄산음료, 과자류입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영양가 없는 음식이 아니라 B형에게는 특히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염증이 조용히 쌓입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열도 없습니다. 입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관절, 점막, 혈관, 갑상선,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조용히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면역 체계가 지나치게 유연하고 지나치게 민감하며 제어가 되지 않으면 어떨 때는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병균을 공격하는 대신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B형과 자가면역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B형 환자분들 중에 만성 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관절통, 안구, 건조, 탈모, 소화, 불규칙, 설명이 안 되는 체중 변동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나이에는 다 그래요 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B형이시고 이런 증상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자가면역 질환 선별 검사를 능동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조기 발견은 치료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늦은 발견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B형이 꼭 확인해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CRP, 즉 C 반응성 단백질입니다. 이 수치는 일반 혈액 검사에 포함되어 있거나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급성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CRP가 지속적으로 1mg/L 이상이라면 면역 체계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식단에서는 산업용 튀김 기름을 제거하세요. 가공식품, 포장식품, 당분이 든 음료를 최대한 줄이세요. 우리 전통 식단, 밥에 나물, 국, 생선이나 살코기 이렇게 단순하게 차린 식사가 실제로 B형 생물학에 매우 잘 맞습니다. 문제는 현대 생활이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은 중강도를 꾸준히 하세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이런 운동들이 B형의 기저염증 수치를 관리하는데 고강도 단기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회복 과정에서 오히려 염증 피크를 만들어냅니다. B형 생물학과 잘 맞지 않습니다. B형 요약입니다. 네, 혈액형 중에서 가장 유연한 면역력이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잘 교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잘 교정된 상태에서는 B형 면역력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교정이 무너지면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B형과 AB형에 대해서도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여러분 자가면역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 이야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6달 이상 지속된 증상을 기준으로 하세요. 원인 모를 만성 피로가 있습니까? 아침에 충분히 자도 몸이 무겁고 힘이 없는 느낌입니다. 특정 관절이 아니라 이관절, 저관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아픕니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합니다.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소화가 들쑥날쑥하고 이유 없이 설사나 변비가 반복됩니다.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르내립니다.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6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B형이신 경우 자가면역 선별 검사를 내과나 류마티스 내과에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NA 항체 검사라고 하면 됩니다. 검사 한 번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형 여러분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황입니다. 우리 음식에 카레를 만들 때 쓰는 노란 향신료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전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B형처럼 면역 과반응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식품입니다. 카레를 자주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에 강황 가루를 소량 넣어보세요. 생각보다 맛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삼치 이런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에서 염증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B형에게 음식을 통한 항염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 식품이 바로 이 등 푸른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대도 B형에게는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 운동보다는 식사 한두 시간 후의 운동이 B형의 염증 반응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빈속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크게 올라가는데 B형에서 이 염증 피크가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 산책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운동은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AB형 여러분, 뇌혈관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실제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은 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책 읽기, 글씨 쓰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악기 배우기, 바둑이나 장기, 손자, 손녀와 놀기. 이런 활동들이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예비 인지 능력, 즉 뇌가 손상되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분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AB형에게 이 예비 인지 능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혈압 측정을 권장합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백의 고혈압, 즉 병원에 오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만 재면 평소에 조용히 올라가 있는 혈압을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재는 혈압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3번 정도 기록해 두세요. 120에 80 이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AB형에게 130에 80도 관리가 필요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AB형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 문제를 혼자 속으로만 감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주기 싫어서, 병원 가는 게 번거로워서, 아직은 괜찮겠지 싶어서. 그런데 뇌의 건강은 특히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기억력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과 이야기하시고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검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AB형입니다. AB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혈액형입니다. A형과 B형 인구 집단이 대규모로 혼합되면서 생겨났습니다. 두 혈액형의 특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AB형의 면역 프로필은 독특합니다. 한편으로 AB형은 면역 관용성이 높습니다. 여러 환경 자극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민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일부 소화기 종양과 일부 위장 질환 위험이 다른 혈액형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AB형이신 분들 이 부분을 특히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AB형이 면역에서 얻는 혜택은 신경학적 대가를 동반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AB형은 인지기능 저하와 혈관성 치매 위험이 O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냐면 뇌의 혈류에 있습니다. AB형은 A형으로부터 높은 혈액 응고 활성도를 물려받습니다. 거기에 AB형 특유의 복잡한 항원 구조가 수십 년에 걸쳐 작용하면서 뇌 속 가장 작은 혈관들의 혈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큰 혈관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뇌졸중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혈관들을 통과하는 혈류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뇌 속 단기 기억, 정보 처리 속도, 집중력을 담당하는 영역들에서 이 변화가 15년, 20년에 걸쳐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과정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AB형에게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이 별개의 주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혈중 지지를 관리하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혈관에 좋은 모든 개입이 동시에 인지 기능에 대한 개입입니다. AB형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DHA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DHA는 신경세포막에 직접 통합됩니다.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신경세포 수준에서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AB형의 뇌혈관 손상에 대응하는 데 정확히 필요한 작용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참치, 삼치 이런 등 푸른 생선에 DHA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번 드세요. 선택이 아닙니다. AB형에게 이것은 신경학적으로 목표를 가진 개입입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개입인데 많은 AB형 분들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대사 폐기물을 청소합니다. 신경퇴행과 관련된 단백질도 이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은 이 청소 과정이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AB형처럼 원래부터 뇌혈관이 더 취약한 생물학적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 수면 부족은 그 취약성을 가속화시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는 것, 걱정 때문에 못 자는 것,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것. 이것이 단순히 다음날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AB형의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청소 시간을 빼앗는 일입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이것이 AB형에게 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70대 중반의 AB형 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렷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뇌를 의식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50대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등푸른 생선을 먹고 혈압을 관리하고 수면을 지켰습니다. AB형의 위험은 그 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그 위험을 마주하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AB형 요약입니다. 관용적인 면역은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뇌혈관과 인지 기능은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꾸준히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마지막 내용입니다. 혈액형 뒤에 붙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RH 인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85%가 RH 양성입니다. 즉, 혈액형 뒤에 플러스가 붙습니다. 나머지 15%가 RH 음성 마이너스입니다. RH 양성인 분들은 적혈구 표면에 특정 항원이 있습니다. RH 음성인 분들에게는 그 항원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RH 음성인 분들은 면역신호 분자인 사이토카인의 생성 및 반응 방식이 RH 양성과 약간 다릅니다.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것은 RH 음성인 분들이 일부 염증성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혈액형별 예방 습관들이 RH 음성인 분들에게는 한 단계 더 중요하고 더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H 음성이신 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나 임신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산부인과 선생님과 이야기하세요. RH 음성인 산모와 RH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 태아 사이에 혈액형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견하고 대처해야만 가능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응급 상황, 사고, 큰 수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RH 음성인지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H 음성인 분들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출장이 잦으시거나 혼자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 지갑이나 핸드폰에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 정보는 알파벳 한 글자가 아닙니다. O인지, A인지, B인지, AB인지,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러분의 완전한 혈액형 정보가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기록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통계들, 연구 결과들, 생물학적 메커니즘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위험 인자들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AB형으로 이른이 넘으셔서도 또렷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분들이 아닙니다. 본인의 혈액형 생물학이 어떤 것과 싸우고 있는지 일찍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는 방향으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등푸른 생선, 혈압 관리, 수면, 이 단순한 것들을 일관되게 해온 분들입니다. A형으로 70대에 혈압이 안정적이고 심혈관이 건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그분들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0분을 스트레스 관리에 쓰는 습관을 수십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과 그 위험 프로필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로 채워집니다. 진료실에서가 아닙니다. 처방전에서가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 밤의 수면, 매일 아침에 10분, 1년에 한 번의 적절한 검사, 그곳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같이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O형 여러분은 심혈관 건강이라는 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산이 위장 건강을 소홀히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 진통제주의, 발효식품, 규칙적인 운동을 기억해주세요. A형 여러분은 강한 면역력이라는 유산이 있습니다. 만성 코르티솔 관리가 이 시대 A형의 가장 중요한 건강 과제입니다. 혈압을 6달마다 확인하시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살펴보시고
매일 아침 10분 복식 호흡을 시작해보세요. B형 여러분은 가장 유연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역 체계가 올바르게 교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식품과 산업용 기름을 줄이시고 CRP 수치를 매년 확인하시고 중강도 지속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AB형 여러분은 관용적인 면역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뇌혈관과 인지 기능을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보호하세요.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번, 수면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혈압과 혈당과 지질 수치의 꾸준한 관리, 이 3가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모든 혈액형 분들, 혈액형 뒤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하세요. RH 음성이신 분들은 가족에게 알리고 주치의 기록에 남겨두세요. 혈액형은 여러분의 지도입니다. 지도는 여러분이 보고 따라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 시작하세요. 지금 걷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혈액형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본인과 가장 맞는다고 느끼신 부분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직접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과 일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우선으로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혈액형에 따라 우리 몸이 조금씩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혈액형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째, 우리 모두는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8잔, 약 2리터입니다. 우리 신장은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냅니다. 우리 혈액도 적당한 점도를 유지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깁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이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 그리고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 우리 근육이 반응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유지됩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나이에 따라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우리 이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미루는 이유 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있는 문제는 검진을 안 받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알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혈액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생물학적 특성을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